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여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14강 수업도 서로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하셔야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바람도 선선하고 때로는 햇살도 따뜻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럴 때일수록 좀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고 또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꼭 더 힘내시고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꼭 공부에 집중하셔서 꼭 금년도에는 경찰 공무원의 합격의 꿈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14강 수업은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 문제는 154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14강 수업의 주요 핵심은 한국 경찰사의 자랑스러운 표상, 즉 인물들의 이름과 그 이름별 업적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국 경찰사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은 한국 경찰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 출제 부분에서 1순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학습하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풀이에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54번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 수립 이후, 즉 1948년이죠.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 즉 경찰법 제정에 의한 특히 경찰청의 설치, 그 이전까지의 경찰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이를 진행해 볼까요? 자, 가안입니다. 종래 식민 지배에 이용되거나 미군정 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즉 우리가 본격적인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1948년부터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맞습니다, 여러분. 1948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특히 경찰 입장에서는 내무부의 하나의 국으로서 치안국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러분 여기서 최초로의 의미는 독립국가로서입니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영하였다. 맞죠, 여러분? 이제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미군정을 벗어나서 이제는 1948년부터 독립국가로서 경찰 본연의 임무,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자, 여러분 경직법의 제정 몇 년입니까? 1953년이죠. 이 1953년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1년 이전.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랑을 보시면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즉 여러분들 1948년 이후에 자유당의 4.4 5.입 사건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칭 말하면 여러 가지 그때의 용어를 따르면 데모, 집회 이러한 것들도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경찰의 기구 독립이 조직의 수건이었다. 여러분 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마항을 보시면 해양경찰 업무 그리고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건 1991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마항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양경찰의 업무가 해양경찰청의 업무로 특히 해양수산부 예하의 해양경찰청의 업무로 이관된 것은 여러분들 1996년이죠. 여러분들 이것과 여러분들 꼭 구분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해양경찰 업무가 해양수산부 예하 해양경찰청의 업무로 이관된 것은 1996년이고요. 1991년 이전까지는 해양경찰 업무와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마항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69년 여러분 1969년이라고 하면 경찰 공무원법의 제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1969년에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대요. 여러분 경찰법이 제정된 건 1991년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바항은 X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항 한 개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5번 문제를 이제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155번 한번 볼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바로 봅시다. 1953년 경찰 자격에 관한 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 맞죠?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이 되었다. 제1호의 경직법 제1호의 경찰의 임무, 직무 범위 여러분 규정이 되어 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121 사태 김신조 사건이죠. 이때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님 그리고 정종수 경사님 이 두 분이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옳은 지문 같은데요. 최규식 경무관님과 정종수 경사님 즉 121 침투 김신조 침투 사건 때 청와대를 온몸을 던져 사수하셨죠. 여러분 이 두 분은 호국경찰의 표상입니다. 따라서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경찰의 인물 중에 호국, 인본,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표상적 인물은 차이력 경무관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 사수 김신조 침투 사건으로
청와대를 사수한 최규식 경무관님, 정종수 경사님은 호국 경찰의 표상에만 해당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안병아 치안관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목포경찰서장을 지니신 이준규 총경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 안병아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이죠. 무장강경 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때 이후에도 당연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이러한 게 요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155번,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15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죠. 자랑스러운 한국 경찰의 표상, 인물과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볼까요? 1번 차이력 경무관님,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빨치산 관련된 이현상 이라는 사람을 체포했죠. 자, 그리고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굴의 화엄사, 그리고 뭐 천운사, 이런 여러 가지 절들이 있어요. 이러한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이다. 자, 여러분들 이 문화재 수호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셨죠. 자,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것은 1000년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래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호국경찰의 영웅, 그리고 인본경찰, 인권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안병아 치안감님,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떠올리시면 되죠. 분산되는 자는 추격하지 마라. 부상자의 발생이 없도록 하라. 기타 학생은 현장에서 처벌하고 폭행하지 말고 연행하라. 그래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 라고 지시를 했죠. 정답은 O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최규식 경무관님과 정종수 경사님, 121 사태, 즉 김심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인한 청와대 사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4번 안맥결 총경. 여러분 안맥결 총경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조카딸이고 우리나라 제1기 여성경찰 간부입니다. 그래서 서울 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목포경찰서장을 역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 목포경찰서장 이준규 총경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156번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7번 보겠습니다.
157번. 자,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산포 경찰서장. 여러분, 성산포는 제주입니다. 제주. 그래서 이 내용은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주 4.3 사건이 나오면 바로 문형순 경감님이 여러분들 매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자, 제1기 여성 경찰 간부, 최초의 여자 경찰 채용, 1946년이죠. 자, 그래서 서울 여자 경찰서장. 자, 여러분, 누굽니까? 안백결 총경님입니다. 자, 좋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그럼 바로 나오죠. 안병아 치안감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을 지냈다. 여러분, 경무국이라고 하니까 바로 100번 김구 선생님 같죠? 아닙니다. 의경대원으로 활동했고, 자, 여러분들, 식민지 수탈 은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식산은행,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 여러분 폭탄을 투척한 인물, 여러분 나석주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이 나석주 의사님이 언급되지 않은 기본서가 많죠. 그런데 제 교재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참고 내용으로 나석주 의사님과 김용원 열사님을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올바르게 연결시키면 문형순, 안맥결, 안병아, 나석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8번입니다. 자,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인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한번 볼까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님이시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 여러분, 이거 딱 읽어보시면 바로 나오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남 도경국장 안병아 치안관님이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 그래서 사찰을 불태우지 않았죠. 사찰의 입구 문만 불태웠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차이력 경무관님이시죠. 자, 다음 여러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바로 나와야죠. 최규식 경무관님 플러스 정종수 경사님이시죠.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는 매칭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님, 안병아 치안관, 차이록 경무관, 정종수 경사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9번 보겠습니다. 자, 159번 보시면, 자,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안맥결 총경님, 성산포 경찰서장. 여러분, 성산포 경찰서장, 제주 4.3 사건, 문형순 경감님이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이준규 총경님,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아시면 됩니다. 안맥결 총경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안맥결 총경님.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문영순 경감님,
자, 그런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비례의 원칙, 너무 추격하지 마라. 안병아 치안감님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백범 김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맞죠, 여러분? 정답은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59번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0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160번 문제의 해설을 보시면 2번 X 둘째 줄에 보시면 강경 진압 명령이 내려오자인데 여기는 내려오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소한 오타는 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0번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찾는 거죠. 1번 봅시다. 빨치산 토벌의 주역. 자, 이현상. 맞죠, 여러분? 화엄사 등 문화재 수호. 차이력 경무관님 옵니다. 맞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런데 최규식 경무관님이 나왔네요. 틀렸죠? 이건 안병아 치안감님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무장공비 침투 사건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맞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님. 맞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다음 문제 161번 문제 보겠습니다. 161번. 자,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 바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님 김구 선생님. 쉬워요 여러분. 자, 다음 무장공비 침투 사건. 바로 나와야죠. 최규식 경무관님, 정종수 경사님. 이런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디귿 화엄사 사찰 문화경찰의 표상 차이력 경무관님.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남 도경국장 안병아 치안감님.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김구 선생님, 차이력 경무관님, 안병아 치안감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십니다.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6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한국 경찰사의 자랑스러운 표상. 여러분들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플러스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자, 이 두 영역에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5% 내외, 즉 두 문제 내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외국 경찰의 역사가 시험에 나온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출문제도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외국 경찰의 역사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아예 두 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 경찰 역사 한 문제,
외국 경찰 역사 한 문제 이렇게 균등하게 출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아니면 두 문제 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2022년 3월에 치루어졌던 1차 경찰 시험에서처럼 한국 경찰의 역사 한 문제만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외국 경찰의 역사 외울 것도 많고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하여야 하나?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1타에듀에서 제가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총 4강 분량으로 무료 특강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어주시고요. 너무 깊이 있는 공부보다 한번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읽는 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꼭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번 1차 시험에서 한국경찰사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 8월에 있을 2차 시험에서 외국 경찰의 역사 분명히 물어볼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가 많이는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162번 문제를 통해서 외국 경찰의 역사 이제 한번 다루어 봅시다. 자, 다른 나라의 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71기 경찰간부, 즉 2021년 하반기에 있었던 경찰간부 아주 가장 따뜻한 문제죠.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은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황 보겠습니다. 일본의 관구경찰국, 일본의 관구경찰국은 동경경시청, 북해도 경찰본부를 제외하고, 예, 여러분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경찰 제도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도 부연 경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하는 도, 여러분들 도쿄도입니다. 그래서 동경경시청, 다음 말하는 도는 여러분 북해도입니다. 경찰본부, 그리고 그 예하에 여러분 관구 경찰국이라는 것을 두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일본의 경찰 제도를 모두 설명하면 한 3, 40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건 좀 어렵고요. 이 관구경찰국은 동경의 경시청과 북해도의 경찰본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관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전국에 7개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거 고쳐주세요. 전국에 6개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일단 여러분 가항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관구경찰국이 7개라고 서술되어 있었고 그러한 조직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일본의 관구경찰국이 6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경찰학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과거부터 일단은 6개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안 하시고 그냥 6개로 외워라 이렇게 대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 경찰학 카페 자유 게시판에
일본의 관구 경찰국은 몇 개인가? 라는 주제로 결론은 6개인데 그것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글을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은 6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본의 관구 경찰국은 6개로 암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일단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프랑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혼용되어 있죠. 그런데 프랑스에 보면 군인경찰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인경찰. 여러분들 이 프랑스의 군인경찰은요.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요. 작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때는 경찰의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 업무를 수행할 때 어디에서 하냐면 프랑스의 국립경찰이 배치되기 어려운 지역, 즉 아주 소도시, 시골, 농촌 지역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독일인데요. 여러분들 독일에도 다양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관청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독일은 연방, 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방헌법보호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 헌법보호청도 있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두 기관은 중앙 주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기관의 관계는 상하 관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 주헌법보호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은요. 경찰 기관으로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찰기관이라고 하면 독일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법에 대한 침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사, 구속, 체포 이런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의 연방헌법조 보호청은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사, 체포, 압수, 수색 이러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만 하냐면 정보, 이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연방헌법 보호청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경찰제도, 프랑스 경찰제도, 독일 경찰제도, 심지어 미국 경찰제도, 영국 경찰제도 여러분 이거 지금은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1타유대에서 촬영해 놓았던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특강 여러분들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랑 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주
극단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죠. 자, 보시면 미국의 군보안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보안관 관련해서 SF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셰리프 SH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오타, 여러분들께 죄송함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군보안관은요 정말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군보안관은 선거로 선출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러한 미국의 군보안관은 범죄 수사도 하고요, 순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 군보안관 선출은 지역 주민의 선거로 이루어진다. 정답은 O입니다. 미국의 군보안관 중요하죠. 자, 여러분 마음 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여러분 영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혼용하고 있는 국가인데, 영국의 이러한 지방경찰은 사원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상하건대 영국의 지방경찰 관련된 이 사원체계 있죠. 저는 이것이 영국 지방경찰의 사원체계, 이 사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지역치안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지역치안평의회,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중앙조직이지만 내무부 장관, 왜? 내무부 장관이 국가예산 50%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원체계 일단 여러분 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컨대 만약에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가 시험에 나오면 이번 2022년 8월 시험에 영국과 관련해서 이 사원체계를 물어보는 것이 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역치안위원장의 성격, 업무 내용, 지역치안평의회의 업무 내용, 지방경찰청장, 내무부 장관의 역할과 업무 내용,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 저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영국 지방경찰 무슨 체계? 사원체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2번의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한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엄청나게 좋은 문제예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이 5개 국가의 경찰 제도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각각 하나씩 다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많은 경찰학 강사님들의 교재에 보시면 심지어 중국 경찰까지 언급하고 있는 교재가 많은데요. 여러분 중국 경찰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중국 경찰까지 무리하게 보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국 지방경찰의 사원체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63번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경찰 개념. 여러분 근데 이 프랑스 경찰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륙법계 경찰 개념 있죠. 맞죠 여러분? 경찰권 발동의 축소와 과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포함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보겠습니다. 프랑스 고대 시대, 중세 이전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 법원 기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 기능이죠. 그리고 경찰 기능까지 담당한 것이 프랑스의 국왕이 지방에 있는 봉건 영주 세력,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주들을 무엇으로 임명했냐면 바로 프레보라는 것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보가 지방의 봉건 영주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프레보로 임명하면서 너가 사법부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까지 같이 담당하면서 지방의 경찰 안전 이러한 것들을 네가 통제해라 이렇게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고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프랑스에서 경찰권 이론은 14세기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개념은 프랑스가 가장 먼저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5세기에 독일로 개수되죠. 맞죠, 여러분? 자, 등장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부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를 보호한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 보호는 여러분 이거는요 15세기 독일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15세기 독일에서 언급된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세기 프랑스에서는요 14세기 프랑스에서는 어떤 언급을 했냐면 공동체가 아니고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는 15세기 독일이고요. 14세기 프랑스는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O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용어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는 15세기라고 했죠? 뭡니까?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 이것이 여러분 14세기 프랑스 개념, 라폴리스 개념이죠.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15세기 독일로 개수된 독일의 경찰권 개념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14세기 프랑스는 국가의 평온한 질서, 그리고 15세기 독일은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죠?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14강 수업에요, 현대적 경찰, 그리고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아주 일부 기출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역까지 모두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 14강 수업까지를 통해서 경찰학의 기초이론, 그리고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플러스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느 파트를 나가게 될까요? 바로 경찰 행정법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 행정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의 조직, 구성원, 작용, 그리고 권리, 구제에 관한 법이다. 경찰행정법이란 경찰의 조직, 구성원, 작용, 권리, 구제에 관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찰행정법이 순수 행정법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순수 행정법의 내용처럼 행정법 총론에 해당하는 그 1페이지부터 7, 800페이지까지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파트는 행정기본법, 행정행위 일반론적 개념, 그리고 경찰구제법, 이 정도지 여러분들 행정법 총론처럼 공부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근거 자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경찰대학에서 경찰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출간되고 있지는 않지만 2000년도 초반까지 경찰대학에서 집필된 경찰행정법을 보면 여러분들 순수 행정법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 행정법처럼 절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찰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교재 138페이지에 164번 문제부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 15강 수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5강 수업부터는 새로운 영역의 본격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또 중요하잖아요. 이 경찰행정법이 14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14강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15강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경찰행정법 영역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